그런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런 이상한 조합들이 나타나고 다음에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저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렇게 일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증에 대한 요구를 지금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검증을 거친다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표한 투표용지는 어디서 보관하나요? 중앙선관위에서 보관하나요? 지역선관위에서 어떤 투표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투표지 말씀하시나요? 네. 선거 지난 다음에 투표한 투표지? 예. 그건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죠. 거기서 보관합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신청을 하면은 그거는 별도로 영상 자료 없고요. 그래요? 네, 예. 그거는 그러면 CCTV가 투표함 놓여져 있는 쪽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투표함이 없죠. 아니, 용지. 예, 투표지 관련된 거는 저희가 별도로 CCTV가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지역선관위에서 개표한 용지를 보관한다고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죠, 그거는. 그래요? 네, 예. 그럼 그 이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투표용지에 대해서 예. 어떻게 그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박스에 넣어줘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럼 박스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도 어떤 시건 장치가 다 돼 있나요? 봉인지 장치라든지? 아니요, 봉인지 같은 건 없죠, 그거는. 그냥 박스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개표 이후에는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박스에 보관을 한다고 하죠. 선거가 끝났으니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보관 시 CCTV 작동과 투표함에 대한 잠금과 봉인지 부착에도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 4.15 선거 부정 의혹 중에는 통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지는 발표와 다르게 컴퓨터상에서 조작이 되어 발표가 되었다면 민경욱 의원과 같이 부정을 제기하여 재검표를 요구하여 재검표 시에는 부정이 탄로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부정을 저지르는 세력들은 후속 조치로 개표가 끝나 단순하게 보관되고 있는 투표용지에 발표된 숫자를 추가로 채워넣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검표를 요청하게 되는 민경욱 의원은 단순한 재검표 확인만으로는 의혹을 밝히는데 실패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재검표를 포함한 사전투표함 보관 시 5일간의 CCTV 자료 파일 확보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보존 신청과 관내 사전투표지에 대한 우체국을 통한 상관관계와 우편봉투에 부착한 선관위에서 프린트하여 붙이는 라벨에 찍히는 우체국 등기번호에 대한 실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들을 동반한 조사에 착수를 해야만 부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의혹투성이인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세력들의 야유와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실제로 좌파당을 뽑은 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할 것이며 불의에 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